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독서를 박전mon께 같이 합시다. 웜의 독박. 오늘은요 9월 29일 추석날입니다. 할 일이 많아서 오늘 11시쯤 여의도로 와서 하루 종일 그동안에 밀렸던 일도 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웜의 독박에서 소개해드릴 책을 읽었는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바로 이 에너지 버스입니다. 저의 인생책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요. 저희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가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 제가 항상 이 책을 선물해 줍니다. 그 버스에 올라탄 순간 내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었다. 에너지 버스 존 고던 지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2005년에서 2008년 11월 말까지 제가 한화 투자 신탁운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화 그룹에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걸로 필독서 1년에 한 5권에서 6권 정도 한 2달에 한 번씩 필독서가 왔던 것 같은데 보통 우리 그런 필독서 해서 회사에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책 읽어라 하면 약간 좀 반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이 에너지 버스를 읽게 됐는데 와, 읽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물해 주면서 항상 너의 인생을 바꿔줄 책이다 이러면서 제가 책을 선물해 줍니다. 책값도 얼마 안 비쌀 거예요. 네, 12,000원입니다. 12,000원인데 저기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구매하면 보통 10% 할인이죠. 그래서 1,800원인가 해서 이번에도 구입을 해서 저희 인턴 교육생들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읽은 지 좀 꽤 돼가지고 다시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보다가 끝까지 또 다 읽었어요. 네, 다 읽는데 걸린 시간은 한 2시간 반인데 다시 읽어도 정말 좋은 책이다. 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읽으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맞아 나도 저 책 참 재밌게 읽었어 이러실 수 있는데 혹시나 안 읽으신 분들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손꼽아 기다린 감동 스토리. 오늘부터 당신이 에너지 버스의 주인공이다. 월요일 아침 조지는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자동차 바퀴가 펑크나 있는 걸 발견한다. 하지만 그건 조지를 둘러싼 숱한 고통 중 하나일 뿐이다. 아내와 아이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직장 생활 역시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번 신제품 런칭에 실패하면 마케팅 팀장인 그는 직장에서 잘려난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정에 소홀한 그에게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최후 통첩을 해왔다. 조지는 이러한 심란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무언가가 간절하다. 펑크난 자동차 대신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기로 결심한 조지. 그는 거기서 조이라는 희한한 버스 운전사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2주에 걸쳐서 자신의 인생 궤도를 뒤바꿔 놓을 10가지 룰을 배운다. 조지를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구출해줄 획기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무기력하고 지리멸렬한 삶에 무언가 청량대가 되어줄 강력한 원천을 찾는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안에 샘솟는 무한한 열정 에너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감염시키고 그들이 다시 에너지로 충만해져 나에게 긍정 신호만을 보내주는 선순환의 삶. 에너지 버스를 타고 그런 신나는 인생을 만드는 원천 기술을 배워보면 어떨까가 이 책의 소개입니다. 경제서적을 하지 않고 이 책을 꼽은 이유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투자의 목적이긴 하지만
경제적 자유, 우리 주변에 로또 당첨되고 그리고 꽤 많은 부를 이루신 분이 어떤 경우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있고 저분의 얼굴을 보면 정말 행복한가 뭐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투자 그 다음 우리가 진정 목표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축구를 하든 아니면 동호회에서 산을 가시든지 아니면 또 가족 모임 또 특히나 예전에는 추석 저도 어릴 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 큰아버지께서는 김해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김해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할 때마다 굉장히 이제 교통 체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추석 모임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사촌 동생이나 또 이렇게 만나는 삼촌 숙모도 뵙는 그런 기쁨도 있긴 했었지만 그렇기도 했지만 요즘은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서로가 서로의 약간 눈치를 보는 약간 모임이 즐겁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명절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 연휴를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우리 추석 때는 경제서적보다 훨씬 중요한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 훨씬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뭐 직장이든 어디서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버스에 있는 이 10가지 룰을 지키면 성공도 하고 또 돈도 따라온다고 봅니다. 주식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빠르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큰 레파토리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딱 하려고 하는데 월요일 아침 이 조지라는 사람이요. 차를 봤더니 차가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서 제길 왜 하필 오늘이야 하면서 스페어 타이어를 또 찾아봤지만 그 스페어 타이어도 펑크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잔소리처럼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여보 그 타이어 좀 빨리 고쳐놔요. 나중에 급할 때 어쩌려고 그래요. 얄밉게도 집사람이 하는 말은 늘 옳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또 옆에 집 이웃집의 데이브를 찾아갔더니 그도 벌써 출근하고 없고 팀원들과 중요한 미팅을 잡아놓고서 오늘 같은 날 지각하면 낭패인데 왜 하필 오늘이야 뭐 이러면서 계속 짜증을 부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와이프 차를 좀 빌리려고 했더니 애들이 아빠다 아빠 안아줘 하면서 막 달라드는데 지금 이런 사태를 피하려고 내가 지렁이처럼 기어 들어왔는데 또 짜증을 냅니다. 안 돼 농구는 주말에나 하는 거지 아빠 지금 출근해야 되는 거 안 보여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는 그러게 스페어 타이어 미리 점검해 두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당신만 바쁜 줄 알아요. 나도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치과에도 들렀다가 동물병원에도 가야 되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공격을 받고 결국은 나와서 11번 간선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근데 이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 운전 여자 기사가 타는데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행복하다는 거야 가뜩이나 일진도 안 좋은데 하면서 대답도 안 하고 이제 빈자리에 떡 앉았는데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메인로드에 있는 NRG까지요 라고 했더니 아하 큰 전구가 전광판처럼 세워져 있는 그 예쁜 건물 말씀하시는군요 했더니 네 뭐 조그만 전구에서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 그만 좀 물어보지 창피하게 시리. 신문이라도 있다면 읽는 척하고 얼굴이라도 가렸을 텐데 뭐 이럽니다. 행운은. 근데 그 조이라는 운전기사가 자 오늘은 어떻게 제 버스를 타시는 행운을 누리시게 되셨나요?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조이라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버스에 타게 됐다는 게 바로 이 얘기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뭐 탔어요라고 했는데 이 조이라는 운전기사가 당신이 이 버스를 타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갈매기의 꿈을 쓴 리처드 바크가 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문제거리도 당신에게 줄 선물을 함께 들고 오게 마련이라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걸 선물로 볼지 저주로 볼지는 우리의 선택이랍니다.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행복이 넘치는 성공 스토리로 만들지 아니면 삼류 심파 드라마로 만들지는 사실 스스로가 하시는 거죠라고 이 책의 핵심 내용 중에 한 3분의 1을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거리라도 당신에게 줄 선물을 함께 들고 오게 마련이다. 예, 요 말을 갈매기의 꿈을 쓴 리처드 바크가 그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퉁명스럽게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맡긴 정비소를 퇴근길에 들렀더니 이 펑크난 타이어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두 개가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요? 하면서 정비사가 얘기를 합니다. 펑크가 났는데 뭔 좋은 소식이 있냐라고 해서 좋은 소식이 뭐냐 물어봤더니 펑크가 안 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모델 자동차 회사에서 리콜 통보가 있었을 텐데 못 받으셨나 봐요. 브레이크 계통에 결함이 있어서 사실 차를 조금만 더 몰았어도 아주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쁜 뉴스는 부품을 가져오는데 2주는 걸리기 때문에 시간 좀 더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2주 동안 그 잔소리하는 버스 기사를 매일 2주 동안이나 봐야 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지 깨어나다. 압박해오던 현실, 암담한 미래, 꼬여버린 운동화 끈, 그걸 풀 사람은 우리 자신뿐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화요일날 아침에 버스를 다시 타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 기사가 어제 내릴 때 월요일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현명하게. 아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선택하세요라는 고 했던 말이 떠오르는데 아침에 이제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운동화 끈을 또 애들이 막 장난을 쳐놔가지고 끈을 매듭으로 두세 번씩 막 꼬아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운동화 끈을 집어 던졌다가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이 생각이 나서 다시 자기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고 야 조지 바로 네가 지금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삼류 심파 드라마 속 인생 아니냐. 결혼 생활은 위태위태하고 직장에서는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차에 차까지 고장나서 뚜벅이 신세에다가 운동화 끈 하나한테도 태클을 당하는 비참한 너 그랬다. 아니라고 반박할 자신이 없었다. 이런 이제 상황이었고 조지의 상황이 마케팅 팀장인데 그 새로운 전구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있는 그 2주 뒤에 그걸 얼마나 잘 마케팅 홍보를 할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을 못하면 거의 잘릴 위기에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고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모든 일이 이제 좀 짜증이 났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화요일은 버스를 탔는데 그 조이라는 운전사가 화요일마다 교대를 하는 날이라서 그날은 이제 못 봤다 그러고요.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타게 되는데 다시 조이라는 버스 운전사 기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그 버스에 10가지 룰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0가지 룰을 보게 되는데 인생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해서 읽어봅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10가지 룰. 아래 글씨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이 다 저 10가지 룰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또 소개를 해줍니다. 조지, 이 룰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기회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아요. 당신의 마음만 열어준다면 앞으로 열흘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발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오픈 마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찻잔에다가 뚜껑을 닫아놨는데 거기에 뭐 인삼차를 하든 쌍화차를 하든 차가 담겨질 리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픈 마인드인데 오픈 유어 마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 에너지 버스에 동반된 사람이 있고 본인이 이 조이가 자기가 이 버스의 운전자이자 10가지 인생의 룰을 전파하는 에너지 홍보대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너지 버스에 탄 사람들은 모두 yes라는 긍정적인 말에 매료된 승객들이에요. 새로운 승객이 탑승하면 그가 긍정 에너지로 감염될 때까지 함께 돕는답니다. 그러려면 조지, 당신은 첫 번째 룰에 동의해야 해요.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서두르세요 라고 해서 조지가 내가 뭐 이상한 버스에 이거 탄 거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 해서 예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룰은 아주 간단해요 라고 하면서 조이는 조지의 건너편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눈길을 보내는데 말끔한 회계사 같은 느낌과 정신나간 과학자 같은 느낌을 동시에 주는 사람인데 댄이라는 사람입니다. 댄이 조지에게 첫 번째 룰을 보여줘요 라고 했더니 댄이가 보여줍니다. 첫 번째 룰은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 댄이도 자기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걸어다니는 좀비였다. 목표도 삶에 대한 의욕도 없이 시계추처럼 직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던 그를 뇌졸중이라는 망치가 땅 하고 내려쳤고 그 이후에 자신이 바뀌었다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이가 마티라는 청년한테 마티 그 통계 자료 좀 보여줄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죠. 자신의 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거예요. 마티 그 통계 자료 좀 보여줄래요? 하면서 하니까 20살쯤 된 청년이 뒤에서 폴로 셔츠와 카키색 바지를 입은 더벅머리 청년인데 전형적인 IT 마니아 모습인데 이 마티가 검색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검색 대왕인데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노트북을 높이 들어 올렸는데 그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시간대는 월요일 아침 9시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희가 물었는데 그 통계 자료의 의미를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조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누구나 활기차게 한 주를 시작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일터에 나가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선택하다니. 이 통계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사람들은 죽고 싶을 만큼 그토록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날 선택권이 자신한테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린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게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그 안에서 주고받고요. 이 조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는 조이가 심각해질 땐 때로 꽤 무서워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한번 웃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한번 웃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입가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억지 웃음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억지 웃음이었지만 머릿속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봐요. 그저 입모양만 바꿨는데도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출발점이에요. 미소라는 작은 겉모양의 변화가 나중에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하는 방식,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명심하세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어떤 에너지로 꽉 채울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제가 이 대목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제 인생에서도 변화가 온 게 이 책을 읽기 전에 첫 번째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어학연수를 갔을 때 그리고 유럽 배낭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유럽 배낭여행을 한 달 동안 저 혼자서 1990년에 7월 달에 한 달 동안 갔었는데 그때도 유럽 사람들의 그 친절한 미소에 조금 놀랐고요. 거기서 만난 어떤 분이 또 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때 또 다른 선배님도 저보고 유학을 가봐라. MBA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영화 보면 총 쏘고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데는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여차하면 총 맞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다가 배낭여행에서 만나신 그분이 내가 미국도 한 7개월 여행했는데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어학연수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게 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밝은 미소로 하이하고 이렇게. 근데 그게 뉴욕이나 이런 되게 바쁜 도시에서는 미국 사람들도 막 지나가면서 사람 쳐다보고 하이 할 시간 없죠. 빨리빨리 막 걸어 다니고 바쁜데 제가 어학연수를 했던 곳은 샌프란시스코고 샌프란시스코에 낮에 어학연수 하면서 낮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조깅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만나면 여유 있게 이제 인사를 나눠줬던 것 같고요. 나중에 MBA를 했던 덴버가 참 보면 굉장히 참 여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래 만나면 항상 환한 미소로 하이 하면서 웃어줘가지고 거기서 제 표정이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어떤 턴어라운드의 그 시작점은 그 어학연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학연수 가서 제 표정이 바뀐 거. 제 표정이 바뀌면서 어학연수 갔다 오고 나서부터 3학년 2학기, 4학년 1, 2학년 학교 생활도 되게 그때 제가 검도부 주장도 하고 저희 과에 있는 탑전이라는 동아리 회장도 하고 학술제 준비위원장도 하고 엄청 많이 하면서도 성적도 되게 좋았어요. 성적도 좋아지고 1학년 때는 선동열
방어율도 나왔었는데요. 아무튼 그 턴어라운드의 그 가장 큰 계기는 제가 갑자기 어학연수 갔다 와서 영어를 좀 남들보다 조금 잘해지게 돼서가 전혀 아니고요. 네, 거기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배려와 그 미소, 밝은 미소, 거기서 저는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조이가 조지한테 일단 억지로라도 좀 더 웃어봐라. 예, 미소를 얘기를 한 게 저는 이게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조이가 조지한테 동화책을 하나 줬는데요. 이 동화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단순합니다. 거기에 조이가 직접 써놓은 머리말이었네요. 인생이란 원래 단순합니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해놓고 정작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진실은 가장 간단한 교훈 속에 담겨져 있게 마련입니다. 진실에 가까이 갈수록 표현은 단순해집니다. 그러니 동화라고 해서 이 책을 하찮게 여기지는 말아주세요. 이 책을 읽는 당신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아주 쉽고 단순한 내용 같지만 이 안에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방금 이 메시지는 이 존 고던의 저자가 지금 이 에너지 버스를 읽는 독자에게 하는 얘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화의 내용이 딱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 버스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버스의 운전자지요. 이 버스를 몰고 당신은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Yes 하고 3번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Yes, yes, yes. 영화의 한 장면 속 디즈니랜드, 북극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당신의 버스에게 말하세요. 진정으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모든 여행은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소망, 무언가 하고 싶다는 열망에서 시작되니까요.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실현할 수도 있는 힘도 생긴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나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동화에 이어서 다시 조이가 써내려간 안내문이 있는데요.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그 답을 찾아야만 당신은 저와 함께 나머지 인생의 룰을 배울 수 있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삶은 당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세요.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답을 써보세요. 그리고 내일 버스에서 다시 만나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 세계, 당신이 몸담고 있는 팀이나 조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친구들, 가족들, 자녀가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자, 요까지는 그런 이런 얘기는 나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장인데요. 모든 것은 에너지의 문제다라고 돼 있으면서 여기서 아인슈타인 얘기가 나옵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은 사실 모두 착각이에요. 세상은 그저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랍니다. 아인슈타인도 말했잖아요. E는 mc 스퀘어라고요. 아인슈타인은 중요한 것은 에너지뿐이고 우리가 보는 모든 물리적 사물과 우리 신체마저도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죠. 우리는 에너지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도 결국 에너지고요. 겁먹지 말아요. 골치 아픈 과학 이론을 들이대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주변에도 왠지 같이 있으면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자꾸 우리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죠.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속이 뿌듯하고 힘이 솟는데 어떤 음식은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꾸벅꾸벅 잠만 오고 직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건 결국 에너지의 문제예요. 머릿속의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 어디든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느끼죠, 조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 조지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했던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줄게요. 축구나 농구 경기 보면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와, 지금 팀의 에너지가 충만해 있습니다. 관중들의 열기가 하늘을 찌르는군요. 저 선수도 지금 에너지가 최상이군요. 등등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와, 근데 이 얘기 제가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주식 투자가 결국은 에너지 주식 투자도 뭐 한마디로 어떤 기업의 주가에 에너지가 모였다가 빠졌다가 하는데 그 에너지의 원천이 사실은 그 기업이 얼마나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는가 그런 펀더멘탈 요인과 또 하나 수급 요인이 있다 했잖아요. 수급이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가 아니면 지금 외면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도 보면서 그냥 주식시장 그 시장 바닥 전체가 에너지 이동처럼 막 보이거든요. 에너지가 확 몰렸다가 또 꺼졌다가 그 에너지의 또 하나의 어떤 그런 트리거가 되고 거기에다가 불을 지피게 되고 하는 게 연준의 유동성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연준이 양떼를 확 몰고 가기도 하고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하면서 또 이쪽으로 야 이제 밤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자 이제 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 막 몰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식시장도 저는 에너지다 생각하고요.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우리가 옛날에 그 삼투압이라고 배웠잖아요. 밀도가 높은 곳에 이렇게 그 뿌리로 물이 양분이 들어가는 원리 이런 부분도 다 그 삼투압 원리로 했듯이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모 현상이 왜 일어나나 강한 곳으로 에너지가 더 이렇게 몰리게 돼 있습니다. 삼투압 현상처럼 그런 거에 사람들이 펀더멘털을 넘어서 포모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과열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것도 다 보면 이제 삼투압 현상이고 그것보다 또 뭔가 더 강력한 것이 나타났을 때는 또 그쪽으로 또 이렇게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나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중요한 것은 에너지뿐이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참 좋은 얘기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 팀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조지 자체가 계속 불평불만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 팀원들도 잘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팀원들도 지금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버스에서 댄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룰을 보여줍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룰은 당신 인생의 당신 버스의 운전자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룰이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망, 비전, 그리고 집중이다라고 합니다. 조이가 조지한테 얘기합니다. 집중이 중요해요. 집중이 없이는 건물이 지어질 수도 그림이 그려질 수도 없어요.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죠. 저는 이 집중이 왜 중요한지 아까 에너지가 전부라고 했는데 에너지를 정말 집중시켜야 되죠. 당신이 원하는 비전을 알았으니 이제 그 비전을 현실로 바꿔야죠. 그 출발점이 바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주옥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생각이 가진 에너지 득분이죠. 당신이 적은 비전을 매일 10분씩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거기에 적힌 내용을 이뤄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에너지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삼투압 대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무언가에 빠져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무언가를 아주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실제로 우리 삶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골프를 막 치면서 골프에 빠지면 온 세상이 다 골프 관련된 걸로 막 보이고 당구 치면 당구 천장이 막 당구 다이처럼 보이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조이가 말합니다. 생각은 자석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은 그 생각한 대상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자력은 더 커지고 강해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대상,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자꾸 더 많이 삶에서 나타나죠. 생각을 통해 내보낸 에너지, 그것이 주파수가 맞는 에너지를 다시 내게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교인들이 보면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라고 보면 종교를 갖고 있다 보니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기도가 뭡니까? 결국은 계속 생각이잖아요. 그죠? 계속 내가 갈구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계속 생각.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늘 불평불만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있죠. 원하지 않는 거, 싫어하는 거, 할 수 없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라고 합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불평거리가 더 생기는 법이에요. 불평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내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투덜대느라 원하는 인생을 생각할 수도 이룰 수도 없을 테니까요. 또 다른 손님들의 여행에도 방해가 되고요. 이런 걸 읽다 보면 예전에 20년 전에 저랑 같이 직장에 있었던 제 사수분인데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좋은 학교에 머리도 제가 보니까 저 형은 머리도 저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운동신경도 좋아요. 그런데 얘기 뭐 할 때마다 에휴 내가 하는 일이 뭐 늘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부모님도 상당히 좋으신 분이고 아버님 교수님이셨고 근데 말투마다 아휴 내가 하는 일 뭐 다 그렇지.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나.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같은데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요즘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요. 근데 뭐 지금의 그런 안 좋은 상황도 결국은 그 내가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극복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2, 3년 전에 형님 반드시 재기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뭐 문자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도 그러니까 왜 저렇게 다 내 삶, 내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긍정의 에너지가 가진 놀라운 힘 하면서, 여기서 댄이라는 사람이 가방에서 또 종이를 꺼내서 보여줍니다.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E 플러스 P는 O, E 플러스 E 이퀄 O입니다. E가 뭐냐면요, 이벤트예요. 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죠. 근데 이 P가 뭐냐면 perception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인지하느냐 거죠. 네, P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네, perception. 그리고 O는 뭐냐면 이 이벤트와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outcome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쁜 이벤트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거는 나쁜 아웃컴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벤트를 내가 어떻게 퍼셉션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은행, 증권사 그리고 대학생들 상대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평균 수명이 그거는 45세, 50세 때 얘기고요. 지금의 평균 수명이 83세니까 제가 인생에 6번의 기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6번의 기회는 절대
기회로라는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위기라는 형태로 온다는 거죠. 위기라는 형태로 다가왔기 때문에 IMF 때 내가 주식을 샀었더라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내가 주식을 샀었더라면, 코로나 위기 때 내가 주식을 샀었더라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기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다는. 근데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퍼셉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세론자는 아니지만 저는 낙관론자고, 낙관론자라서 제가 뭐 다른 거, 제가 뭐 머리가 좋구나, 제가 뭐 주식을 특출나게 뭐 잘하는 스킬이 있거나,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에 연준의 뭐 그 금리 정책이나 최근에 1년 동안에도 보면 매크로 관련된 이런 지표들에서 예상한 것도 보면 별로 안 맞아요. 지나고 오니까 환율도 한 1250원 떨어져서 이맘때 되면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1330원이잖아요. 그죠? 저는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는데 왜 돈을 버냐라고 생각해 보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 퍼셉션의 딱 차이가 있다라.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포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다음에 나타나는 리바운드가 강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대중들이 느끼는 공포가 크면 클수록 거기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그 위기를 바라보는 저의 퍼셉션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버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E 플러스 P는 O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기서 조이가 그런 겁니다. P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P를 어떻게 퍼셉션 해야 되느냐? 포지티브 에너지로 퍼셉션 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 이벤트를 내가 받아들여야 이 아웃컴이 긍정적인 아웃컴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룰 3가 당신의 버스를 긍정의 에너지라는 연료로 가득 채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지가 책을 보여주면서 그 책은 동양의 현자인 고타마 붓다에 대한 한 일화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고타마 붓다가 이제 부다 시타르타 뭐죠? 부처님 옛날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네요. 네, 그 부처가 되면서 이제 부다가 된 거고요. 아무튼 이 고타마 부다 부처님에 대한 일화인데요. 한 제자가 부다에게 물었다. 제 안에는 마치 두 마리 개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우며 온순한 놈이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사납고 성질이 나쁘며 매사에 부정적인 놈입니다. 이 두 마리가 항상 제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녀석이 이기게 될까요? 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두 마리 개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기게 될까요? 하고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부다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그러고는 아주 짧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다. 네. 이게 여러 번 봤던 글인데도 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또 제가 그렇지 누가 이기게 되지 했더니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마음에 긍정에게와 부정에게를 키우는 것도 나를 어떻게 키우는 것도 결국 내가 키우는 거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키우느냐 감사하며 걷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하나하나 뭐 네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감사하며 걷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가 처음으로 그 타이어 펑크가 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조이라는 그 버스 운전기사를 만나게 됐네 하면서 처음으로 감사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쭉쭉쭉 하면서 룰 4가 나오는데요. 당신의 버스에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목적지를 향한 당신의 비전에
그들을 동참시켜라라고 되어 있고요. 저도 제가 체슬리 투자자문을 만들고 그 전에 인피니티에서도 제가 CIO로 있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는 항상 이 비전 제시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인피니티 때는 저희가 넘버 3 자문사였었는데요. 그 옛날에는 뭐 넘버 10 정도 됐었다가 넘버 3까지 가고 넘버 2까지 갔었습니다. 2017년에서 18년. 그래서 우리 위에는 이제 저희가 1조 4천억 운용을 할 때 우리 위에 3조 운용을 하는 K 투자자문이 있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2, 3년 안에 저 K 투자자문을 따라잡자. 그러면서 이제 K 투자자문의 장점은 뭔지, 그 장점과 하지만 그 단점은 뭐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단점을 우리는 장점으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비전을 제시했고요. 지금 체슬리 투자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차리면서 고민을 해서 우리 직원들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싶어 할까?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 업계에서 와 체슬리 투자자문 하면 야 거기 대단하다 하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원래 소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러고 싶지 않고요. 결혼식도 그냥 조그만 학교 채플에서 그냥 결혼식을 올렸었는데 허례허식이나 뭐 이렇게 좀 하여튼 화려한 거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꿈도 그렇게 뭐 큰 꿈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뭐 고만고만한 회사 다니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비전이 그래도 우리 여의도에 대한민국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런 자문사가 되자라고 해서 위대한 회사, 하지만 위대한 수익률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회사가 되자 해서 두 번째가 존경받는 회사,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의 첫 번째 니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피니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의 첫 번째 니즈는 경제적 니즈라고 생각합니다. 박전무 밑에 있으면 그래도 내가 여기서 10년, 15년 계속 같이 함께하면 내가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어떤 소망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과 저희 고객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런 회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비전을 저희는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전을 제시하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초대하였기에 기다림이 있다. 시련이 있었기에 용기와 의지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여기 기다림이라는 말처럼 제가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제 스스로 가장 경계하는 게 빨리 이 세 가지를 빨리 달성을 하려고 하는 게 모든 걸 저는 망쳐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조급하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고자 그런 조급한 마음을 제 스스로 빨리 목표에 달성하려고 하는 거, 그걸 항상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룰들이 이제 쭉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부정적인, 여기 9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에서만 부정성에 감염된 2,2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간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생산성을 갉아먹는다. 부정성은 생산성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네거티비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까지도 갉아먹는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회의적인 생각, 두려움, 절망 같은 형상을 하고는 사람들 안에 꽈리를 틀고 그들의 내면을 고갈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룰 5가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가
자기의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데도 끝까지 부정적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조이가 그렇게 합니다. 당신의 버스에 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버스에 탄 사람보다 타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더 초조해하죠. 일단 버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에게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요. 억지로 태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버스를 대신 운전해 주려 애쓸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당신의 버스를 운전하는 일이 급선무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당신의 고민거리의 뭐 70% 90%는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거라고.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걸로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골칫거리로 고민하는 것보다 다른 이 나와 함께 함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시간을 쓰라는 거죠. 골치 아픈 사람들보다는. 그러고 보면 뭐 많습니다. 뭐 축구하다가도 그렇고요. 정말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 뒤에서 이제 그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의 기운을 쏙 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그놈 때문에 막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당신의 인생의 버스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을 빼앗기냐는 거죠. 그러면서 룰 6가 당신의 버스에 에너지 뱀파이어 탑승 금지 표지판을 붙여라.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탑승 금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문을 들이우는 그림자와 결별하는 방법은 그것을 내리쬐는 따사로운 햇빛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root out이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냥 뿌리채 뽑아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긍정 에너지를 위한 궁극의 법칙은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당신의 버스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당신 버스의 에너지 지수를 한껏 높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10가지 중에 포함시키지 않은 특별한 룰이죠. 에너지 룰 중에서 또 제1순위랍니다. 하면서 당신이 가진 긍정 에너지와 비전이 다른 누구의 부정 에너지도 이겨낼 만큼 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확신과 믿음이 다른 이들의 회의와 의심도 부셔버릴 만큼 모든 사람이 당신의 비전에 동참하지는 않아요. 의심이나 회의적인 태도로 빈정대면서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을 거예요. 그들은 꿈을 이룬다는 건 나나 우리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야. 우리 주제에 감히 무슨 성공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당신이 가진 긍정 에너지가 더더욱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압도적인 에너지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빠르게 나머지 일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지 자신의 버스를 컨트롤하다. 긍정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근육을 얼마나 키워야 할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불평불만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팀에서 굉장히 팀의 그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막 타협을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한테 그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알게 되고 거기서 긍정의 에너지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게. 아직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하기 힘들지만 뭔가 보여주고 싶어. 내 버스에 타주겠나. 함께 일하기 괜찮은 팀장이란 걸 보여주겠네. 내 약속까지.
내 버스에만 신경 쓰지 않고 자네 버스에도 기꺼이 타겠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팀원들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버스를 탔더니 기분 좋다. 그래, 기분 좋다. 얼쑤 기분 좋다라고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막 신흥 종교 집단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감정 연습을 하는 거랍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기분 좋은 감정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기분이 좋거나 축 처지거나 그럭저럭 어정쩡하거나 그 모든 느낌은 결국 감정 상태에서 온답니다. 하면서 여기 되게 중요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모션이라고 있잖아요. 감정, 이모션. 근데 이 이모션이 따지고 보면 에너지의 이, 에너지 할 때 이와 그 다음에 움직임, 모션. 네. 요 두 단어가 합쳐서 이모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 안에 흐르는 에너지 상태가 바로 감정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해서 어두운 생각과 슬픔이나 좌절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의식적으로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모션, 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으로 이끄는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명령, 위계, 복종은 사람들의 두려움이라는 스위치를 가동해서 일시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엔진이 돼준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은 그 팀원들에 대한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도 말씀드리잖아요. 강아지도 한다고요. IQ 70 강아지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아는데 사람이 그걸 모르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팀원들한테도 나를 따라라 이런 아무리 비전을 제시해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케어하고 있는가,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위해 주는가, 이 마음, 따뜻한 심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뒤에 에너지 CEO라는 이 책의 가장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해서 최고 경영자, 그죠? CEO라고 하잖아요. 근데 CEO가 아니라 Chief Energy Officer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버스에 타고 계신 어떤 CEO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네 감성지수,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들어봤나? 하면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공의 80%는 IQ가 아니라 감성지능이 좌우한다라고 하면서 심장으로 이끄는 리더십과 감성지능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네를 좋아하고 존경해 따르고 싶도록 만드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룰 7은요. 승객들이 당신의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그들을 매료시킬 열정과 에너지를 뿜어라. 그래서 그런지 제가 월급쟁이로 일할 때랑 한 회사의 리더로서 일할 때랑 확실히 열정과 에너지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장님들을 보면요, 와,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한 사람들이 저는 사장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장이 되면 매달 이 회사의 이 팀원들과 우리 직원들이 혹시나 직원들과 딸려 이제 가족들까지 있잖아요. 가족들이 내가 혹시 리더를 잘못해서 망하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다 보니까 열정과 에너지를 안 쏟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비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부터 이제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서 막 뛰어나가야 되다 보니까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정, enthusiasm이라고 하잖아요. 이 enthusiasm이 신의 영감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엔테오스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신의 영감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CEO가 돼야 된다 하고 룰 8이 당신의 승객을 사랑하라. 네.
이 사랑 열정도 아주 중요하지만 진정한 답은 사랑이에요. 진정으로 마음의 힘을 이끌어내고 긍정 에너지로 사람들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승객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컨대 열정은 당신의 버스에 올라타고 싶게 만드는 힘. 와, 저 박전무 진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하네 하면서 나도 체슬리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이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게 열정이라면 그 버스에 끝까지 남아있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쭉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승객들을 사랑하는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The Art of Love라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교과서에서 처음 볼 때는 사랑의 기술? 사랑에도 뭐 마음으로 하지 그게 기술이 필요한가 했는데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시간을 내라. 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너 아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런데 아들하고 같이 시간을 안 보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들하고 같이 제가 그 골프를 많이 치다가 토일 골프 칠 때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미안한 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함께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빨리 제가 깨달아 가지고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같이 조기 축구를 가입해서 그때부터 축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축구하러 갈 때 30분, 축구하는데 3시간, 축구 끝나고 나서 목욕탕 가서 1시간, 끝나고 나서 삼겹살 구워 먹고 1시간,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30분. 이래저래 다 합쳐가지고 한 6시간을 매주 주말마다 아들하고 같이 보내다 보니까 아들하고 그게 없는 거죠. 아들도 사춘기가 있긴 있었는 건데 아빠하고의 갈등 그런 건 없고요. 지금도 너무나 아들 생각하면 뭐 가슴이 25살 아들인데도 항상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일단 내라. 2번째, 귀를 기울여라.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만 말 많이 하지 말고요. 아들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3번째, 인정해줘라. 네, 인정해주고 4번째, 섬겨라. 섬기고 이게 리스펙트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 리스펙트입니다. 5번째, 장점을 이끌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배터리가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예, 이 부분도 제가 저희 팀원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팀원이 와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관찰을 하면서 이 팀원은 어떤 탤런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 탤런트를 어디다가 두었을 때 가장 이 팀원이 가장 최고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가.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적재적소죠. 그러다 보니까 숨겨져 있던 그런 탤런트를 찾아내서 그걸 발휘하게끔 해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과 믿음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조이의 편지가 있는데 조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9번째 룰이라고 하면서 목표를 갖고 운전하라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긴 편지가 나옵니다. 조지, 목표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예요. 목표를 갖고 운전해야 지치거나 지루해지거나 엔진이 꺼지는 일이 없답니다. 지금쯤 내일 있을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겠죠. 이번 프로젝트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런칭이 끝나고 나면 또 무엇으로 스스로에게 열정을 부여할 것인지 물어야 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의 본질에도 돈을 벌고 나면 그 다음은 뭘 할 건데 그 투자자의 자화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나서 그 다음 뭐 어떤 삶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일화를 하나 들려줍니다. 미국 대통령 린던 존슨이
미 한국우주국 나사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대통령이 로비를 지날 때 지저분해진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를 보는데 청소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도 하듯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여태껏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청소부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청소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각하,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바닥 닦는 일은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웅대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버스 운전사라고 불러요. 하지만 내 목표는 그 이름보다 훨씬 크답니다. 나는 사람들이 가진 에너지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에너지 홍보대사이자 코치니까요. 물론 나도 가끔은 버스 운전이 지겨울 때가 있죠. 세상에 어떤 일이 안 그렇겠어요. 하지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렸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생각하면서 저절로 에너지가 넘쳐요. 바로 그 때문에 내 버스에 한번 오른 승객들은 계속 내 버스만 타는 거겠죠. 나는 목표를 갖고 운전을 하니까요 라고 하면서 그 뒤에도 뭐 중요한 얘기를 쭉 많이 합니다. 네, 그 나머지 부분까지 제가 다 읽으면 책을 사보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뭐 제가 책에서 뭐 홍보비 받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아마 아시고 계실 거고요. 마지막 룰 10이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즐겨라입니다. 예, 근데 이 즐겨라에서 여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뭐죠? Enjoy your life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enjoy입니다. enjoy, enjoy잖아요. 그죠? 기쁨을 en이라는 그 접두어가 가진 의미가 옛날에 배우셨죠? make라고. 그래서 우리가 insure, 뭐 확실하게 I insure 그런 말도 있고, 그죠? 그래서 sure인데 확실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joy인데 enjoy. 결국은 enjoy your life는 네 인생에 joy가 있게끔 네가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러고 나머지 프레젠테이션을 성공리에 했고 우리가 이렇게 10가지 룰을 가지고 에너지 CEO로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듬뿍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요지였습니다. 좀 1시간 넘게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좋은 책 아닙니까? 그래서 추석 많은 분들과 가족들, 정말 사랑하는 가족분들하고 만나서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마음부터 긍정의 에너지로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오랜만에 저 사람 만났더니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 예,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책 에너지 버스 웜의 북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명절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